다가구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한 소방관이 긴급히 창문으로 주민들을 탈출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온몸으로 불길을 막아선 소방관. 화마가 덮치려는 순간 그는 아슬아슬하게 에어매트 위로 뛰어내렸습니다. 온몸에 화상과 척추 손상을 입었지만 그에게 자신의 안전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위험하고도 긴박한 구조 현장. 그 최전선엔 늘 소방대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그들을 슈퍼 영웅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그 고귀한 희생 뒤에 따라오는 현실은 어떨까요? 그동안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영웅들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지난 9월 16일 새벽, 강릉시 소방대원들이 긴급 구조에 나섰습니다. 뜨거운 열기로 가득한 목조더미를 파헤치며 꺼낸 이들은 다름 아닌 동료 소방대원이었습니다. 매몰됐다고 해서 깜짝 놀랐죠. 큰일이 났구나. 그래갖고 장비고 뭐고 그럴 겨를도 없이 그냥 손으로 그 덮여있던 흙들을 막 파헤쳤죠. 얼굴 쪽은 이제 제가 이렇게 팠는데 뭐 반응이 전혀 없더라고요. 성난정 화재 진화에 나섰던 2명의 소방대원이 매몰돼 사망한 비극적인 사고. 검게 그을린 목조 잔해들이 그날의 참혹했던 현장을 말해줍니다. 화재 진압 당시 위험을 감지했지만 불씨를 제거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들을 사선에 서게 했습니다. 안에 불이 좀 있긴 있었지만 이렇게 큰 불은 잡았으니까. 근데 정작 그 상태가 좀 안 좋았어요. 뭐 이렇게 파이프 같은 거를 이렇게 받쳐놓고 이래갖고 딱 처음 가자마자 이거 건물이 좀 위험한 상태구나. 붕괴 위험이 있겠구나. 이렇게 그런 느낌을 사실 좀 받았는데. 성난정의 1차 화재는 10분 만에 진화됐지만 붕괴 위험이 매우 높았습니다. 다음날 새벽 2차 화재가 발생했고 잔불을 끄기 위해 두 소방관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붕괴 위험이 있는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2명이 남았는데 한 사람은 나이 많이 먹은 사람하고 한 사람은 젊은 사람. 그래가 그게 넘어지는데 그 사람이 그 깔려있는데 급하니까 막 소방대원들이 덤비 들어가지고 이거 전부 다 드러내고 사람 끄집어냈죠. 이용우, 이호현 소방관님의 영전 앞에 있었습니다. 먼저 창조관에 자신의 임무를 끝까지 지키려 했던 두 소방대원. 고 이영욱 소방경은 정년퇴직 1년을 앞둔 30년 경력의 베테랑 소방대원이었습니다. 6번의 표창을 받을 정도로 화재 현장이 날 때면 가장 먼저 뛰어나가던 팀 내 큰 형님이자 존경받는 선배였습니다. 소방학교 장학생이었던 고 이호현 소방교는 그토록 꿈이었던 소방관이 된 지 8개월 만에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습니다. 무엇보다 심성이 착하고 배려심이 많아 귀염을 독차지했던 팀 내 막내였죠. 두 소방관은 같은 조에 근무하며 아버지와 아들처럼 서로를 아끼고 따르던 특별한 사이였습니다. 항상 웃음도 많으시고 되게 인자하신 아버지, 일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되게 충실하셨어요. 화재 사건이 이렇게 일어나면 항상 걱정하시고 동료도 걱정하시고 그러셨어요.
용경님, 호연아! 이제는 이 세상에서 이루지 못한 일들은 우리에게 맡겨두고 화마가 없는 곳으로 가서 편히 잠드소서. 끝까지 동료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미안함과 자책감. 그것이 소방대원들에게 아픔으로 남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의 시간이 지나고 연결식에서 추모사를 읽었던 허균 소방관은 여느 때처럼 구급대원 업무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난정 사고에 대한 생각은 가슴 한구석에 아픈 가시처럼 박혀 떨쳐내기가 어렵습니다. 유가족분들이 오열을 그렇게 하시는 걸 보고 만약에 내가 다른 사고를 당했을 때 우리 부모님은 어떠실까라는 생각을 하면은 너무 힘들 수밖에 없죠. 사고 발생 한 달 후 강릉 소방서에 180여 명의 소방관들이 모였습니다. 성난정 구조 현장에 투입되었거나 같은 곳에 근무했던 동료 소방관들입니다. 여러 동료 소방관분들께서는 여러 가지 생각과 또 감정들이 아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심리치료 캠프가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잘못한 일도 아닌데 미안하고 죄책감이 느껴지고 이와 더불어서 나한테도 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들이 느껴지게 됩니다. 이런 감정들이 있는데 큰 사고를 경험한 소방대원들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번 성난정 사고 후 대원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검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당장 치료가 시급한 고위험군 소방대원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중 몇몇 대원은 전문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건 충격에 대한 검사를 진행을 했는데 중증도 정도의 그런 우울 불안이 좀 있으셨고 그는 지난 5월에 시행한 심리검사에서 정신적으로 매우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성난정 사고 이후 이루어진 검진 결과에선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나타난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같이 얼굴 보고 일했던 동생이 뭐 처음에 이제 심기 발령 받아가지고 사고가 났다 그러니까 그냥 되게 좀 안타까운 감정이 많이 들고 좀 있을 때 더 잘해줄 걸 그런 생각 들고 가족만큼이나 깊은 정을 나눴던 동료 소방관을 잃은 슬픔과 충격은 강성준 소방대원에겐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뭐 형제 동생일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됐다고 하면 이제 한 달이 지났지만 벌써 사람들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저라도 좀 더 기억하려고 그러고 심리적 고통을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다는 강성준 대원. 이것은 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또 계속 잠을 못 잤다고 하시더라고요. 사고가 났던 그 현장의 바로 앞에서 바로 목격을 했대요.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몇 날 며칠을 잠을 못 잤는데 그 아픔들을 다 가슴에만 담고 계시고 여럿이 있을 때는 전혀 표현을 안 하셨어요. 소방관들이 겪는 끔찍한 사고 현장과 자신의 손으로 동료를 구조해내는 경험은 무의식 속에서 트라우마로 남습니다. 화재 발생, 그다음에 또 시체 처리, 수많은 여러 가지들을 다 소방관이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직업적으로 어떤 재난 현장과 트라우마를 계속 접한다는 것 자체가 PTSD의 위험률을 높인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0년차 소방관인 최재명 대원. 그는 1년째 휴직 중입니다. 어느 날부터 시작된 수면장애와 극심한 불안증.
그것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인 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잠드는 것도 힘들고 중간중간 깨고 또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 버려요. 또 일찍 일어나 버리고 뭐 어느 순간은 뭐 또 차 같은데 이렇게 내가 막 빨려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막 환상 같은 것도 막 할 때도 있어요. 괜히 막 위에 막 건물 위에서 뭐가 떨어져서 나를 막 덮칠 것 같은. 지금 생각하면 왜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우울감이 깊어지면서 그는 여러 차례 자살 시도까지 했습니다. 자신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던 그는 치료를 받으면서 그 원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기를 둘이 이제 발견을 했더라고요. 그 둘이 이제 어머니가 목매가셨고, 근데 저희한테 이제 막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이제 저희 능력 바뀌니까 아 얘들은 좀 앞으로 어떻게 살까 엄마를 잃었는데 뭐 그런 생각부터 해갖고 우리가 해줄 수 없는 일인데도 좀 미안하고 그게 이제 감정적으로 뭔가 그게 뭔가 남겨놓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생각나는 거죠. 그런 게. 첫 출동에서 마주하게 된 끔찍한 경험들, 그리고 누군가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긴장감, 또 살리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미안함은 소방관의 운명처럼 따라다닙니다. 이런 경험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기억 속에 강하게 각인돼 버리죠. 가드레일에 이렇게 차가 이렇게 충돌한 사건이었는데 다리 잘리시는 걸 저는 찍어야 되니까 좀 충격이 좀 많이 가더라고요. 매일같이 시체 보는 게 3구 정도? 예, 그 정도 많이 봤었으니까요. 하반신이 절단된 경우도 있었고. 벌목 작업하는 데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 머리 부분이 한 거의 반절 이상? 60% 정도가 이제 그 기계톱에 이제 쓸려 나간 적이 있었어요. 생계를 하려고 그런지 한 손에는 그 기계톱으로 아직까지 잡고 있더라고요. 같은 인간으로서의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럴 때가 정말 이렇게 울컥하는. 그 어떤 현장이라도 한 걸음에 달려나가는 소방대원들. 그들은 충격적 사건의 기억들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극한의 경험들을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면 그것은 스스로 헤어나오기 힘든 고통의 늪이 됩니다. 우리나라 소방관에서 적어도 20% 30% 이상은 현재 PTSD 현증을 앓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것은 내가 심리적으로 약하다는 증거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었을 때 무슨 어떤 화학물질이 많은 곳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화학물질에 대한 방어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뭐 체력이 강해서 그런 화학물질을 견딜 수 있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출근하자마자 구급 장비부터 점검하는 올해 2년차 강영웅 소방대원. 그가 이 길을 선택한 이유는 보람된 일을 한다는 자부심 때문이었습니다.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한테 가장 먼저 다가가가지고 도와주고 그런 부분에서 나도 119 구급대원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 무엇보다 이제 제 딸아이가 이제 아빠가 119 구급차 탔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해서. 강영웅 대원은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비번인 날이면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기 위해 노력하지만 가족이 함께 있는 시간은 거의 드뭅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3주 동안 이렇게 교대 근무를 하잖아요. 여행을 간다던가 그런 거는 이제 잘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시간이 잘 맞지 않고. 소방관 가족으로 산다는 건 역시 특별한 소명감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요즘 아내는 남편을 보며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소방관 일이라는 건 정말 본인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이런 기복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문개방 사건이면 그냥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서 사람이 어떤지 확인을 하는데 이 사람이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문을 개방하고 들어갔을 때 그 안에 있는 분이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에 대한 상상을 하면서 들어간대요. 안방에 계실까? 뭐 이렇게 욕실에 이렇게 목을 메고 있을까? 하여튼 그런 상상을 하면서 들어가는 그 마음이 좀 되게 부담을 안고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장은 사연이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추락 자살 환자들은 저희가 또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머니를 이렇게 살피거든요. 그러면
유서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걸 읽으면 안 되는데 또 읽으면 더 트라우마가 또 생기는 것 같고. 현장에서의 나쁜 기억들을 빨리 떨쳐내려 노력한다는 강영웅 대원. 집에선 좋은 남편이자 아빠로 돌아오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그에겐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있습니다. 소방학교에서 같은 방에서 동고동락 했었고 가까이 지내던 동생인데 침수된 차량 내에 요 구조자가 있는지 살피러 갔다가 그만 물이 불어나가지고 그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세상에 또 대화방 이렇게 내용들을 보면 제 동기들이 전부 다 제발 뭐 살아 돌아와 이런 그런 글들이 있어요. 그런 걸 보고 저도 이제 보면 눈물 나더라고요. 지난 2016년 10월 태풍 차바로 불어난 강물. 차 안에 고립된 사람이 있다는 신고에 구조 작업에 나선 소방대원이 있었습니다. 구조 작업을 마치고 돌아서려는 순간 불어난 강물에 고립돼 버린 소방대원. 1시간 동안 사투를 벌였던 그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붙잡고 있던 손을 놓았습니다. 실종 11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고 강기봉 소방관. 친구의 안타까운 죽음은 씻을 수 없는 아픔으로 남았습니다. 그냥 충격이죠. 네. 충격이고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가슴 한구석의 흔적으로 남아서 앞으로 정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이 직업으로 이렇게 살아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치유하고 뭐 상담하고 뭐 그런 게 좀 더 생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좀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